대게 전복 그러면 전복 요즘에는 전복이 좀 흔해서 주로 회로도 먹고 먹는 전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거나 보셨을 텐데 사실 전복은 저 인류 탄생의 신화에까지 있습니다. 전복이 크고 먹을 게 많고 그러니까 원시 시대 때부터 인간들이 쉽게 채취해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물속에 들어갔냐 보지. 그 이제 문화인류사 하는 사람은 원시 시대는 다이빙을 했다는데 그렇죠. 원시 시대는 바닷가에 살았어요. 얘네들 하도 인간들이 채취를 하니까 얘네들이 도망도 갔고 얕은 데에 있는 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방란, 단정 몇백만 마리를 알을 까니까 인류의 탄생에도 기여했을 거라는 이런 설화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인어와 전복처럼 이렇게 전설과 신화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일본은 옛날에 일본의 해녀가 좀 문화로 딱 자리 잡았고 전복을 채취해 전복을 그만큼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도 네. 그리고 이제 외국에는 전복이 들어간 정물화가 꽤 많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골동품상에서 구하는 유일하게 한 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전복이, 그 다음에 전복은 이렇게 생긴 것처럼 옛날에 누룽지 부를 때도 썼고 접시로도 썼고, 그 다음에 이게 날카롭게 잘라서 이게 칼 같잖아요. 자르는 그걸 갖고 생선을 자르는 걸 자르는 데도 쓰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있고, 경상도에서는 전복을 가장 그 귀한 제수용품으로 써요. 특히 경상도 도시에. 그러니까 전복이 식용으로도 쓰였지만 껍데기나 살은 약용으로도 쓰였어요. 전복을 부잣집에는 전복장을 해서 먹으면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눈에는 좋아가지고 전복 이렇게 가루, 이 껍데기를 가루를 해서 먹기도 하고 그 눈에 좋다고 해서 그래서 석결명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있고, 이건 제가 1985년 지금부터 40년 전에 찍은데 제가 오해할까봐 이렇게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다이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제주도에 사는 전복들은요. 근데 요거는 큰 게 이만해요. 네.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 해물탕, 해물탕 먹는 데 들어간 게 이거였어요. 근데 이걸 워낙 많이 오분장이. 오분장인데 이걸 워낙 많이 잡아가지고 요즘에 귀해서 이거는 한림에 가면 한 군데뿐이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제일 큰 전복. 이게 추자도 사인데 이 감정이. 이 안에 있는 게 모두 제 건데 이거는 빌린 거예요. 이거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은 요건 좀 어린 애들인데 큰 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6종 제주도예요. 제주도인데 연필로예요. 이제 유술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게 부산 아트페어에서 산 거예요. 이게 문점이에요, 문점. 제주도 부산 표지가 약간 근데 이거는 제가 그 골동품상에 갔더니 뭔가 연체동물 관련된 걸 찾으러 골동산처럼 없어. 보니까 그림이 3-4개가 완전히 낡아가지고 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얼마야? 그랬더니 다 갖고 가서 10,000원에 갖고 가래. 근데 그게 합쳐서 5개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10,000원인데 저 껍데기를 어떻게 넣었을까? 2,000원을 주고 산 거죠. 근데 그때 봤을 때는 요거만 약간 희미하게 보이고 완전 식은 때가 묻어가지고 제가 요원에서 한 2시간은 빨았어요. 그냥 빨면 이게 지워지잖아요. 그냥 약간 미지근한 물로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계속 뿌려가지고 미세하게 비누칠을 살짝 해서 이게 안 벗어지게. 그래서 말렸더니 색깔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여기 와서 이거 아마 15만 원 줬을 거야, 액자는. 그러니까 2,000만 원. 근데 보니까 81년 영자야. 영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대학교 1학년 솜씨다 이거는 프로 솜씨는 아니고
그래서 82라는 학번에 네. 영자가 있는지 네. 제주도 후배들한테 네. 81학번, 80학번한테 혹시 네. 영자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없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수라는 영자 좀 찾아봐라. 그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제주도니까 전복을 또 이렇게 할 생각을 했죠. 여기 이게 이것도 있고 진짜 공간도 있고. 그래서 하나가 사과인가? 그래서 사과를 다 사과요. 하여튼 사과부터. 요거는 화가 할 때 그 물감 하는 네, 불 씻는 거예요. 세 불 씻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이고 분명한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김영환 작가인데 중로 만드는 게 해녀예요. 이 세라믹이라고 해서 해녀를 만드는 전복을 지고 나온 거. 이거는 그 조각전에서 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 받자마자 사겠다고. 그때 놀래가지고 사겠다라고 한 거에 놀란 게 아니라 이런 도저히 팔릴 거라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거를 먼저 보였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인어 아니에요, 인어. 몸매가 이래서 그렇지. 진어름이.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녀를 인어로 해석한 거예요. 오.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보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인어 그림 중에 최고의 그림이 뭐냐, 근데 이걸 찾아냈어요. 찾았더니 전복입니다. 이게 1900년에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영국에서 유명한 화가예요. 근데 인어의 전복까지 있어서 이 사람은 아니었더니 모른다고. 그러니까 근데도 서로 이제 그래서 내 생각에 이 왜 서양에는 인어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저는 인어에 대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인어에 대한 작품. 그래서 이제 제가 인어하고 전복하고 해녀하고 역자 그래서 이렇게 이카는 두 칸이 해녀가 다이빙하고 무속으로 물 다이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어 있고 또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그리는데 이건 크레용이에요. 오일 파스텔인데 그리고 저쪽은 목판화로 그린 일본의 뒤에라고 하는 목판화로 그린 건데 제가 저거는 책방에서 한 15,000원 주고 샀어요. 그냥 이 낱장으로 이렇게 책방에 막 그림 막 꽂혀있는 거 보니까 저거 사겠다. 15,000원 주고 사서 와서 보니까 액자는 이제 한국에 와서 한 거고 1915년 거라서 저거는 15,000원보다 비싸게 팔죠. 나중에 이제 이런 해녀나 이제 잠수 박물관 생기면 기증다라고. 우리 최성훈 작가는 저거 내가 제일 이 안에 산다면 저게 제일 비쌀 것 같다. 이 작품은 아발로니 펄슨은 사람이잖아요. 아발로니는 이제 전복이고, 근데 이분이 아발로니하고 펄슨 만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추리를 넣어가지고 제종기가 도치 나무 제종기를 본인은 얘기한 줄 저는 그렇게 제종기까지 생각하면서 만났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경숙 우리 관장님은 제종기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제종기가 그림이 충분치 않구나. 이걸 어떻게 채우냐. 계속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림이 충분하냐. 그랬더니 내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약간 걱정이 돼서 그러신지 그럼 여기 미술협회에 있는 작가들을 풀어서 전복을 좀 그릴까요? 그래서 아니다 괜찮다 했는데 그럼 제 거만 하나 그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걸 그러면 너무나 제가 훌륭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다 보세요. 전복들이 눈, 그다음 귀 전부 다 전부. 그리고 온갖 바다 물고기 넣어가지고 다 전부했는데 그러면서 까먹지 않은 것은 갤러리 스틸까지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빨간 딱지 붙이라는데 아직 안 붙이네. 자기는 전복이 나는 동네는 다 있어요. 전세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중국, 터키, 베트남, 뭐 저기 남미에 칠레 다 있는데 요게 바로 킬레거든요. 요게 이제 요 전복 갖고 나머지는 되게 한국산인데 이거는
비첩이라고 해서 빛의 함이에요. 빛의 함은 한자잖아요. 첩은 우리는 첩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또 여기가 함이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이거 조선 시대 이 건데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요거 이름이 멋있어요. 어화문함이라고 이름 지었던데 요런 문양이 그 고궁백관점 우리나라 자개 작품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걸 그 뭐죠? 한국문화재단에서 기념품으로 만든 고급스럽게. 제가 기념품이니까 고급스러운 정말 것처럼 봤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베트남 거고 요거는 벼루예요. 벼루인데 자개가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일제시대 우리 일제시대 때. 근데 왜 일제시대 때라고 이 해주에서 나는 도로 만든 벼루가 우리나라 최고로 지금 그래서 해주산 벼루예요. 해주석으로 만든 벼루.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개를 이렇게 돌에다 박은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게 옛날 장인들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방에 갔더니 해주먹이잖아요. 해주 벼루에 해주먹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해주먹 파는 주인이 먹의 중에서는 벼루 중에서는 해주산이 최고지만 해주돌이 먹은 해주가 최고는 아니다. 그래도 내가 먹으러 삼고 요거는 이병지 미술하시는 분들은 이병직을 아시거나 아셔야 되는 분인데 내시예요. 내시인데 일제시대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풀어서 그 당시 예인이라고 하는 분들을 다 모아서 미술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만들었는데 일제시대 때. 근데 일본풍이 약간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접시예요. 자기로 만든 접시. 이게 5개짜리인데 이게 지금 제가 다른 분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드렸는데 얼마나 이걸 정성스럽게 만들었냐면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이걸 열어야 저게 들어가요. 이게 딱 닫으면 저게 안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에 작품 만들 때 이렇게 함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거는 이제 좀 슬픈 사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자기 장이 작은 함이지만 장롱 같은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작품도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이 적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걸 하나 만들고 보고 싶은 거야. 뭐니까. 근데 돈도 없으니까 이런 나무판에다가 그냥 오칠도 못하고 자기가 작품을 하는 거야. 이거 파는 분이 그렇게 전해줬어요. 이거 말고 또 그런 게 집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내가 안 갖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꽃과나비라고 이름 붙였어요. 나중에 어느 날 이거 다 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저 뉴질랜드 전복에다 뉴질랜드 나는 레드 파인 트리라고 하는 그 붉은 소나무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홍송이죠. 홍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개를 박았어요. 자개라는 게 이 전복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게 본래 도마용인데 아까 몇몇 분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배좀 딱 썰어 놓고 초장, 간장 넣고 먹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뉴질랜드 가서 이걸 한 몇십 개 사와야 돼. 그래서 식당을 열어요. 그래서 전복 젓을 파는 거야. 그다음에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아끼는 건데 일본이 도자기를 수출해서 부자 됐다는 걸 들으셨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특별히 부자가 아니었는데 중국이 유럽의 귀족들한테 도자기를 수출하다가 중국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일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사가현에는 누가 있었냐면 임진왜란때 잡혀간 물통을 있었어요. 그 후예들이 이런 그릇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팔아가지고 일본이 그걸로 통해서 지금 석유 나는 거 같아요. 지금 유럽에 지금
본 차이나 뭐 이게 다 일본하고 중국, 특히 일본 것이네. 그러다 지금은 더 유명해졌지만 지금은 그 유럽의 왕가마다 자기네 도자기 생산하는 공방이 있지만 이제는 다 일본, 중국 가고 특히 일본 개발. 그때 만든 건데 에도 시대니까 지금 400~500년 그렇게 약간 500년 된 거고 그때는 본을 딱 주고 장인 그 노동자들 보고 이대로 그려. 그러면 이제 그림을 이게 16각형인가 그래요. 16각형의 그리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루한 작업이에요. 근데 본대로 못 그려요. 그러니까 본이랑 똑같은 게 없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많이 틀려요. 조금씩.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같은 본 갖고 그려도 솜씨에 따라 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난도 쳐요. 그리다가 정말 찍었어. 여기는 보면 저 이파리가 두 개밖에 안 나오면 여기는 네 군데나 있거든요. 그리고 보나마나 이렇게 그렸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조개랑 겹쳐가지고 두 가지를 안 그리고 그만큼 일일이 수공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전복전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의 의미를 전복하는. 안녕하세요. 재종길 TV의 재종길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주도와 지방의 여러 곳에 일이 있어서 다니느라고 여러분들 자주 뵙지도 못했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정리하지를 못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재종길 TV에서는 신년부터 도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세 번째 연체동물 수집품 전시회를 하는 곳입니다. 처음에 달팽이전, 그리고 조개 전시회, 그리고 이번에 전복전이라고 해서 전복에 관한 여러 가지 생태, 문화, 예술 분야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갤러리 스틸이라는 곳에서 연말 연시 기획전으로 1월 초까지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기 바라고 또 오시면 여러 가지 즐거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은 여러분들이 식품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옛날부터 약품으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도 쓰이고 또 껍데기는 그릇이나 여러 가지 예술품으로도 쓰였습니다. 물론 신화에도 등장하고요. 여러분 전복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희망찬 그리고 보람차면서도 평안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셔서 큰 복을 지어주셔서 결국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도 여기 갤러리 스틸에서 전복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